저는 서울시 교육청의 진학지도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정치와 법하고 화학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수능에서? 네, 가능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요.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만 나와요. 원점수는 없습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는 안 나와요. 고등학교 단위에서 바라보는 거,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바라보는 거, 그리고 대학에서 바라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교과가 당연히 중요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그런 등수가 등급과 이 등수와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보고 자연계열 학과로 원서를 못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허용해줘라 라고 해서 2024학년도 대입 올해 말고 2025부터는요 그게 좀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주로 주요 대학들은 이런 그 논술고사를 실시하지만 논술고사가 또 전체 모집 인원의 4%가 좀 안 돼요. 시험의 난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너무 쉽게 내면 100점짜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100점이야. 또 너무 어렵게 나오면 100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표준화 점수라는 걸 써요. 표준화 점수. 자, 그래서 시험 난도가 높을 경우에 같은 원점수를 받아도 표준 점수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원점수와 표준점수의 관계 두 번째 이게 화면인데요.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할 텐데 즉 원점수가 0점에서 쭉 가가지고 50점에 딱 맞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54점에서 0점이 출발할 수도 있어요. 영역이라든가 과목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사유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응시 학생 전체에 대해서 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점수가 백분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의 점수로 흔히 말하는 정규분포를 이룬다라고 보고 그런 다음에 점수를 때려 집어넣는 거예요. 1등급이 학교 내에서 1등급이 안 나오게 되면 학교가 시험 문제 출제를 잘 못한 거다라고 보통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출제를 해야 될까요? 최대한 동점자를 안 내게 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소수 배점을만 하는 거예요. 원점수하고 이쪽이 원점수 배점이 100점인데 내가 81점을 받았다. 원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가 제공이 안 되는데 전체 배점이 이만큼 되는데 나는 득점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사실적이에서는 18점 만점에 14점을 한 거니까 여기 보면 응시 영역 조합별 전국 서차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월별로 100분이 변화되는 것도 보여줍니다.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재학생끼리만의 경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더 감안을 해야 되는데 답안, 채점 결과, 정답률 써있죠. A는 80% 이상이 맞췄다 그런 얘기예요. 자, 대입의 모집 시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두 가지만 알고 있죠. 수시냐 정시만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가기 싫은 거예요. 추가 모집까지는. 산업대라든가 전문대 정시 모집 합격자는요. 등록 여부 상관없이 대학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특징이 정시 때만 그래요. 정시 때만.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지원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등록 금지입니다. 이건 이제 대입 지원 위반하게 되면 그날 그 해 합격한 합격이 다 취소가 돼요. 이게 뭐냐면 전년도 대학별고사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가면 그리고 3월 말에 탑재하는데 각 대학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도 전형의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 전형만 조금 보완을 합니다. 이 내가 응시한 선택자들의 공통과목 성적이 몇 점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대학은 수학을 50% 반영하고 40% 반영하고 30% 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학을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다 나타나요. 자, 얘는 학생부와 면접 등을 통해서 학교생활 충실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써있습니다. 정성평가. 인문이니까 그런 건데요. 자연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든가 과학 문제를 아예 풀으라고 줘요. 그것도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6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선택 과목들이. 융합 선택 과목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조금씩 바뀌었어요. 과목들이. 지역별 특성을 따져봤을 때 어쨌든 정시가 많이 있는 것은 산발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좀 내렸죠. 오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진학 주도에 좀 더 많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